예, 국토부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현재 가동해서 피해 상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항공기가 전소됐고 탑승자 181명 중 태국인이 2명이 있었고 승무원은 6명, 탑승객이 모두 17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 85명이 사망을 했고요. 현재 구조된 2명은 목포 한국병원과 목포 중앙병원에 이송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현재 공항 내 임시 안치소에 안치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5명이 최소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사고와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방준혁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고 경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9시 7분에 시작되고 소방대 쪽 브리핑에서 40분 내로 화재는 완전히 되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조자 2명이 밝혀진 이후에 계속 사망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단위의 현장 브리핑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부상자가 사망이 된다기보다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초기 화재 이후에 접근하고 구조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정된 거에 대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수습이 진행되면서도 한 분만 해도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사망자, 희생자의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공감하는 이유도 이런 참담한 참사가 안타깝지만 사망자는 조금 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기체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2명이 구조가 됐고 85명이 숨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체 앞부분과 중간 부분의 탑승객까지 합치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85명인데 예. 이제 이 항공기에 당시 181명이 탑승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사망자 수가 좀 빠르게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공기가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추정치가 높은 원인으로는 어떻게 짚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공식적인 사고도 조사도 아직 착수가 안 된 단계고요. 예. 그리고 사고 초기부터의 원인은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예. 일단 화재와 충돌 직전에 CCTV 영상으로 보이는 그 동체 착륙에서부터 예. 원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동체 착륙 과정의 직전에서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것이고요. 1회 시도를 하고 다시 랜딩 기어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것은 펼쳐진 후에 응답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제소하고 조종석에서는 펼쳐지지 않는 것을 판단을 하고 동체 착륙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랜딩 기어의 고장,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떠한지는 이렇게 살펴봐야 할 일인데요. 또 제보 영상에서 지금 그 연합뉴스 제보 영상에서 보면은 지상에서 항공기가 벌써 한쪽 그 엔진에서 연기가 보이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조종석에서 제어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별도의 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그 사고 양상도 조사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바퀴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동체 착륙만이 방법이었던 겁니까? 일단은 랜딩 기어를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거의 명확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해당 항공기는 C급 항공기라 그래가지고 예. 국내선에 주로 쓰이고 이제 좀 이렇게 국제선 항공기 치고는 좀 작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매우 큰 민항 항공기죠. 예.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을 때는 기종에 따라서 수동으로 펼칠 수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계적인 여러 제어 장치들, 안전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동체 착륙과 이 그 랜딩 기어가 펼쳐진 바퀴로 착륙하는 걸 구분을 하면 그 안전도 측면에서는 확률을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예. 판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딩 기어는 명확히 고장난 것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동체 착륙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동체 착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함에도 시도를 해야 했던 상황이고 네. 보통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했을 때 동체 착륙은 어떤 때 하는지 좀 설명을 더 붙여주시죠. 네네. 동체 착륙은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을 때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엔진이나 기체가 그 엔진이 망가졌을 때 엔진이 하나가 파손이 됐더라도 예. 2개, 4개 예배 엔진을 두기 때문에 다른 장치들이 있고요. 또 네. 기체 날개의 파손이나 내부에서의 화재 발생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동체 착륙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활주로와 부딪히면서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지표면과 활주로와 부딪히면서의 마찰로 인한 예. 화재입니다. 마찰이 발생하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가벼워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날개와 동체의 연료를 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 중앙부가 매우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화재를 A급, B급, C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불 끄는 방법이 틀린 화재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항공기는 일반적인 A급, 유류의 B급, 그리고 전기장치의 C급 모든 화재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상태에서 마찰열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상팀, 구조와 소방 대응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관제소, 그리고 조종석에서 서로 간에 안전이 파악된 상태에서라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당시에 활주로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착륙 여건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기상적 원인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네, 기상 원인이 일단은 그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상 때문만이라고 하면 예. 매우 심각한 기상 상황에서도 예. 다른 공항으로의 회항이나 네. 그리고 선회 시간을 여러 시간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이전에 랜딩 기어가 안 되고 다시 올라갔을 때 어떤 기종에 따라서 연료를 배출해 가지고 연료 탱크를 비우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예. 연료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상상시간 선회 비행을 한 다음에 착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이 착륙하고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는데 예. 그거 하나만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 동체 착륙이라는 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선택지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험한데 네. 그럼에도 이번 사고는 동체 착륙을 해야만 했고 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사고 발생하기 전 동체 착륙을 하기 이전에 혹시 관제탑과의 송수신 내용 같은 거는 확보된 게 없을까요? 우선 조금 전 국토부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예. 아무래도 그 관제탑 그 송신 내용에 그 당시 사고 당시에 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을 텐데 예. 아직까지 정부 공식 발표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좀 소방 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예.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 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예. 저희 제보 영상과 목격담이 들어온 것도 좀 살펴보면 이제 항공기가 조류대와 좀 충돌하는 듯한 영상과 이런 네. 목격담들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 충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제 착륙하기 전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엔진에 스파크나 연기가 보였다 이런 제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제보들이 좀 여러 들어왔는데요.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예. 이제 여객기가 이제 하강하던 중에 이제 반대편에서 날아온 새 무리와 좀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 예. 그리고 일부 새가 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좀 펑 하는 소리가 들렸고 좀 오른쪽 엔진에서의 불길 같은 게 보였다라는 제보자의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소방 당국에서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사고 원인으로 좀 지목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보내드린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 아래쪽 부분에서 무언가 펑 터지면서 하얀색 연기 같은 것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에 항공기에 결함이 있었고 이걸 착륙하는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그냥 이후에 벌어진 상황일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느 것이 더 높다기보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그 동체 착륙 시에 남아 있는 연료 때문에 선해 비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 높은 항공 1000m 이상의 항공을 할 때는 경로상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는데 예. 이착륙 시에 낮은 때 2km 미만의 낮은 부분, 공항 근처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해 비행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선해 비행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엔진이 망가진 상태가 되면 이게 자중으로 활강 비행을 해가지고 그때라도 조정을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더 무리한 판단을 한 가중이 됐든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공항에서는 이 조류 충돌 관리팀을 운영을 상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조류 충돌 관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착륙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대를 감수하고 착륙을 시도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의 공식적인 자료 수집조차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외부에서의 제보 영상, 제보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내부에서의 통신 그리고 관제소까지 통신이 안 된 블랙박스까지도 수거를 해서 예. 조사 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85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충격보다는 화재가 인명피해의 주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조심스럽지만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항공유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지만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항공기에서는 다른 대중교통과 달리 소화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중에서는 완벽히 밀폐된 공간 그리고 지상의 불시착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즉시 탈출이 가장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비상 착륙을 할 때도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2013년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비상 착륙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서처럼 활주로에 그 소화약제용 폼을 미리 뿌려 두어서 예. 이 착륙 시에 마찰로 인한 불꽃 작용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착륙이 미리 관제가 되었다면 시간이 확보가 총각이라도 되었다면 활주로 시작과 끝부분에 소방대를 보유하고요. 현재 무한은 국제항공이기 때문에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대 34명 그리고 소방차 3대 이상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소화 활동도 펼쳐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했지만 이게 점화원장형으로 일단 화재가 시작되면 그거를 접근해서 소화한다, 내부에서 자체 대응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매우 큰 원인이 됩니다. 네, 이게 지면과 충돌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미 착륙 과정에서 동체 착륙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을 때 목포, 무안 쪽은 또 해안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착륙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네. 실제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강으로 착륙한 사례도 있기도 했는데요. 예. 현재 같은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종사와 관제소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인데 바다에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겨울이고 더군다나 해수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은 바다에서 선박 사고나 이런 해양 사고 때는 익사 사고보다 중요한 게 저체온증입니다. 그러니까 심부 중심 온도가 30도씨 이상으로만 떨어지면 즉시 저체온증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30분 이내로 보기 때문에 아직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나 해양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좀 매우 어려운 판단일 수도 있었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는 정말 이제 탑승객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내린 결과고 안타깝지만 그 결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 또한 역시 또 예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는 예상되지 않은 상황과 판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랬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밝힘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사고의 예방을 방해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섣부른 추정보다는 조금은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락한 항공기가 이틀 전에 승객들이 탑승하던 중에 같은 항공기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저희가 또 같이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그 항공기에 좀 결함이 있었는지 어떤 기체 정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국토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좀 뭐라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체 정비 이력에 대해서도 좀 차후에 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난 항공기가 B737-800 모델이라고 합니다. B737-800 모델. 혹시 노후화된 비행기는 아닌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겠습니까?
항공기에 대한 조사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예. 우선은 지금 소방 당국의 사고 수습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에서 이제 중앙 사고 수습 본부를 가동을 하고 이제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이제 조사관을 투입을 해서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원인 규명보다는 우선은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 사고 수습 현재로서는 어떤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저기 소방대 최근 브리핑에서 예. 신고 즉시 대형 재난 사고임을 벌써 판단을 했고요. 예. 그 대응 3단계를 발령함으로써 지역 단위를 넘어서는 소방 대응을 했고 그래서 예. 3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3개 권역이라고 하면은 아마 공항 내부와 외부 그리고 항공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하고 항공기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화재 예. 이유가 특히나 철제 금속재로 이어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예. 이 항공유가 1200도씨 이상의 고열로 노출이 된 상태를 지나갔기 때문에 예. 겉으로 외형이 유지가 됐더라도 이 자체가 기계적인 힘이 강도가 내력이 2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30% 이하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했다고 해도 이게 어느 순간에 넘어가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습 단계에서 희생자분들을 서두르지 않고 한 분 한 분 계신 부분 위치를 파악을 해서 예. 수습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과정도 지금 항공기 자체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예.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고 구조 수습 때의 안전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기가 워낙에 전기 설비도 가득 들어 있고 또 한 차례 화재도 발생했던 시점이다 보니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화재나 이런 위험 요인은 남아있지 않은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선 사고로 인해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40분 만에 불길은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진압 작업보다는 이제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 조금 전 소방청 발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12시 50분 기준으로 좀 85명의 사망자가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은 39명, 여성이 46명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소방 당국은 이제 이 희생자 위치를 확인하면서 임시 영안소로 이송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항공기 추락 사고 상황에서의 수색 작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우선 화재에 대한 진압 작업이 이루어졌고 예. 이후에 이제 동체 안으로 진입을 해서 수색을 하는 작업이 이뤄질 텐데 네. 아직까지 좀 상황을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조금 전 소방청 브리핑에 따르면 동체 파손 정도가 심해서 당장은 동체 내부 수색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예.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작업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소방 당국 좀 브리핑을 좀 더 지켜보면서 수색 작업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중에 이제 소방 당국이 또 한 번의 브리핑을 통해서 사고 관련된 상황들 그리고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린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구조자 2명으로부터 좀 전달된 내용 같은 건 혹시 들어온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 좀 구조된 분들의 좀 신원이 좀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구조된 2명은 이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인데요. 현재 그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좀 이송이 됐고 예. 중경상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중경상이라고 하면 혹시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소방청 브리핑에 따르면 중경 또는 경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예. 좀 생명에는 그렇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상보다는 낮고 경상보다는 높은 정도 중경상으로 지금 구조자 2명은 밝혀졌습니다. 네, 말씀 중에 저희 함은구 을지대 항공안전공학 전공 교수님도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지금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의 브리핑 또 소방청의 브리핑 저희가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이런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랜딩 기어의 전개 부분의 결함은 해당 항공기가 착륙 전에 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조종사가 이 랜딩 기어가 전개가 안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그 항공기의 그 수평을 유지하면서 활주로에 진입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 지금 겨울철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에 결국 이제 동체 자체가 이 그 활주로와 이제 마찰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온도의 마찰열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 동체가 뭐 FRP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합성 그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속도의 마찰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 랜딩 기어 전개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뭐 쉽게 바퀴가 없는 조건에서 제대로 이제 제동이 안 되면서 예. 결국은 이제 그 공항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이런 사고 양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뭐 일단 지금 여전히 수색 작업 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가 승객들의 다수가 비행기 밖으로 나갔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당시 상황이 좀 어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실제로 그 제동이 안 되는 조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속도가 높았고요. 예.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 외벽과 충돌을 하면서 지금 보도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동체 바깥으로 이탈이 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높은 충격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소위 말하는 안전벨트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좌석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부분이 파손이 되는 정도까지의 물리량이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정도의 충격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예. 실제로 그 화재 사고와 더불어서 그 정도의 이탈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물리적인 충격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좀 그 어려운 조건에 처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현재까지 사망자는 85명, 그리고 구조된 인원은 2명으로 밝혀졌고요. 이후에 관련 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항공기가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더 커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뭐 직접적인 원인은 예. 사실 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랜딩 기어가 전개되지 못하는 조건.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랜딩 기어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계속 그 정보를 보도로만 이제 살펴보지만 예. 실제로 뭐 그 착륙하기 직전에 이렇게 그 엔진 쪽에서 불꽃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랜딩 기어 전개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 많이 그 예상을 하고 있는 조류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조류 충돌을 인해서 여러 가지 기체 결함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그 어떤 그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국 이제 랜딩 기어의 전개가 안 되는 이 조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랜딩 기어가 전개되지 않은 부분도 원인으로 꼽히고 또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로 인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행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엔진에서 뭔가 번쩍하면서 연기가 좀 나오는 장면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조류 충돌 상황이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한된 정보에서 말씀드리면 예. 뭐 이 조류가 그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이 조류 자체가 이제 연소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엔진 자체의 어떤 그 연소 물량이라든가 뭐 불안전 연소라든가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추후에 뭐 여러 가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조류라든가 외부 조건에 의한 어떤 그 화재 상황, 뭐 불꽃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화면인 것이고 예.
저 모습이 근데 굉장히 저 모습 자체만 본다면 물론 원인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저 모습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착륙 중에 그렇게 이제 불꽃이 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해당 항공기가 그 활주로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착륙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동력 계통,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 쪽에 출력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수평력을 유지를 하면서 예. 활주로까지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바퀴가 없는,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어떤 초유의 어떤 부분을 전개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또 공항 근처에서 뭐 상당 부분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회할 수 있는 조건과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기본적인 이제 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았나,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블랙박스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판단들은 보통은 이제 어떻게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공기 상태를 예. 조종사라든가 기장이 관제탑과 수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최종 결정은 뭐 기본적으로는 해당 항공기 이제 기장이 선택을 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최선의 상황을 기장이 이제 결정을 해서 예. 실제로 이제 착륙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체 앞쪽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블랙박스 자체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2중, 3중으로 그런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블랙박스들이 뭐 항공기 뭐 충돌이라든가 잠시만요. 저희 지금 이 시각 제주항공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탑승객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로서는 사고의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 제주항공은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고 이후에 지금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현장 대응 및 본사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고의 수습 유가족 지원이 가장 최우선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드릴 말씀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정부 기관과 저희가 현장에서도 초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문제를 빨리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고대책본부의 저희 임원진입니다만은 지금 바로 다시 대책본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힘내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휴일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이라도 질의응답을 받아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아니 그럼 2시간부터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사과는. 예, 탑승객들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이랑 연락이 다 취해지신 건가요? 가족들도 가족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다 취해진 건가요? 가족들 출입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 출입 다 막고 있다고 하긴 네, 그 부분은 항공사라기보다는 정부 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현장 접근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탑승객들 유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차차 정리해서 유가족 이동 부분도 다 책임지시는 건가요? 네? 유가족들과 관계자분들 이동 현장 이동도 다 재정돈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요청이 되면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무안 공항이었기 때문에 광주 무안 전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다면 별도로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시 사고 당시 기장과 관제탑 현장 상황은 대충 전달 받으셨을 텐데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은 언론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소방청을 비롯해서 정부기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보에 의존하는 형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과 관제탑 사이에 어떤 연락이 있었고 어떻게 당시에 취해졌는지 이 정도는 저희도 관제탑 상황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이 얘기한 얘기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항공기에 길에 있는 FDR하고 CBR 자료를 사고조사본부에서 정부에서 파악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스트라이크라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해당 비행기는 그러나 사고 이력이 있었던 비행기인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2022년에 간사이 공항에서 엔진 사고로 회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세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연장해서 해주세요. 연장해서 하시면 운행 전에 그 정기 점검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점검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던 건가요? 그 부분은 따로 사고대책본부에서 파악 후에 알려드릴 사항으로 연단해서 좀 해주세요. 연단해서. 죄송한데 저희도 이제 하고 수집을 해야 돼서 지금 나는 항공편이랑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숙제는 운항을 하는 건가요 지금? 다른 항공편들은? 감사합니다. 사고 이틀 전에 시동 꺼진 황산이 있었다는 제보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칠산칠 기종이라고 하고
예, 지금까지 제주항공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먼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탑승자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탑승객 대부분은 광주 전남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요청이 있다면 교통편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뜻도 밝혔고요. 또 당시의 관제탑 상황이라던가 버드 스트라이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제주항공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라는 것은 어떤 이제 부분들이 착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공식 조사라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항공 관련된 이제 기관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공사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곧 이제 회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관련 유관기관들이 이 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결론이 나와야지만이 아마 이제 항공사 대표도 제주항공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관제탑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공사 측에서 정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제탑과 이 비행기 내에서 주고받은 통신 같은 거는 저장이 따로 안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다 저장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해당 항공기 이제 블랙박스 안에도 저장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주항공 자체, 그러니까 개인 회사 차원에서 공항 관제탑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화재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부분이 이제 아마 좀 규명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은 사고 수습과 또 유가족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차후에 이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인데 제주항공 브리핑 추가로 또 들어온 내용들이 또 있겠습니까? 우선 제주항공 브리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족에 대한 어떤 사과 표현이 있었고요.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또 여러 가지 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제주항공 측으로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조사를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정도의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다라는 어떤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현장에서 현재 초동 대응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동 대응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개별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이제 탑승자 신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자기네들이 발권하는 부분에서의 정보 그리고 이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항공유, 그러니까 기름을 싣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해당 사고 항공기의 어떤 개별적인 이력이라든가 조건 이런 컨디션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항공사에서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든가 구조된 분들 이런 이제 인원 정보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주력으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 게 직접적인 사고 원인입니다. 저희도 추정되는 내용 그리고 추정하신 내용들을 갖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정도가 지금 지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나면 언제쯤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서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이제 항공조사 이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을 꾸리고 인원을 선정하고 위원회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서만이 아마 이제 그 기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전반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고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남자 47명, 여자 48명, 확인 불가 1명으로 사망자 현재까지 총 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탑승자 가족 문의 번호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번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해서 조금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또 하나씩 또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자가 그 제주항공 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있었던 어떤 기체 결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사고가 난 기체에 대해서 최근 며칠 전에 엔진 이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진 꺼짐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진짜로 엔진이 꺼졌던 부분인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엔진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항공기 사고와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 것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본적인 현상은 결국 이제 랜딩 기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과정에서의 동체 착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엔진 꺼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랜딩 기어라든가 다른 쪽 문제와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해당 그런 우려들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기체가 15년 된 기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면은 비교적 신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형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노후 기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년이 넘은 항공기도 많이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종이 15년 정도의 연한이라고 한다면 아주 노후화된 그런 기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 역시 이후에 구체적인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기체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실제로 이제 운항을 하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끊임없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 상황이 있거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항공기가 실제로 이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운행을 하기 없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초기에 그런 점검 상황에서 발생을 안 했지만 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점검 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금 항공운항 시스템 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당시 상황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활주로에 접근을 하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정상 착륙이 어려워 보여서 다시 복행이라고 하죠. 다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네네. 당시에
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로 지금은 봐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랜딩 기어가 지금 어쨌든 작동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예.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조종사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이제 다시 올라가서 선회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해당 항공기를 착륙을 시켜야 되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지 이제 항공유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매뉴얼상에서는 이제 항공유를 버리는 그렇죠. 이런 전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제 조종사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당시 이제 최선의 판단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실제 전개가 안 되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시도를 했을 거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이런 조건이 된 과정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네. 최선의 선택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은 저희도 이렇게 단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여러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에 네.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랜딩 기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다리 부분,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네. 정확히는 이제 바퀴인 거죠. 바퀴인 거죠. 네, 네. 바퀴가 내려와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지 않은 것이고, 네, 네. 내려오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딩 기어를 동작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항공기들이 이 병렬이라고 하는, 병렬 구조라고 하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랜딩 기어와 같은, 그래서 이게 전개가 안 됐을 때 결국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중 삼중의 조건이 다 무력화되는 조건이 발생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중력에 의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방식도 시도를 해봤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네. 방법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설비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정전이 됐을 때 제어봉이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수동으로, 그러니까 제어봉을 높은 위치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예. 자동으로 중력에서 떨어지도록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도 이 수동 조작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이런 장치들도 지금 적용이 돼서 네.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포트 자체가 개방이 되지 않았나, 개방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포트가 열렸으면 예. 이게 이제 중력 방향이니까 자연스럽게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발생했을 텐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예.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무한항공기 착륙 사고 관련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서 깊은 애도를 표명하며 부상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구조,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준비를 하겠다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된 상황입니다. 예. 방금 전 이제 중대본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기관들이 사고 수습 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여러 선호 관계기관을 총 동원해서 지금 이 사고 수습 그리고 후속 대책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내용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우선 사고 수습 그리고 이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이제 소방 당국 또 경찰과 군부대가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예. 경찰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자면 경찰은 이제 전남 무안 지역의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죠.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또 인접한 한평과 목포 지역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이 발령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제 가포 비상이라는 게 이제 소속 경찰 간의 연가를 중지하고 또 이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좀 경찰과 또 이제 군부대까지 총동원해서 현재 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지원 동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 또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많은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 또 화면을 통해서 저희 제주 항공으로 향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참고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보이시죠? 저 화면 통해서 가족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번호는요 080-898-1500, 080-898-1500번으로 탑승자 가족 문의 제주항공 쪽으로 가능하시니 관련돼서 문의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확인하시고 080-898-1500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무안의 상황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사고 당시의 화면도 앞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빨랐다. 정말 네.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화면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조종사가 그 사이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탑과의 교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해야 하는데 저 시간이 어느 정도였다고 대략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최초에 이제 아마 조종사가 인지를 하고 다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선회하는 제가 보도상 들은 거는 뭐 1시간 가량도 선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회 과정에서 아마 이제 관제탑과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여러 사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뭐 인근의 소방대라든가 그러니까 예. 공항 측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아마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전달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외벽의 충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지만 이제 해당 화재에 대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 선회 중에 실제로 항공료를 버리는 이런 과정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것들 그리고 또 실제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한테도 여러 가지 충돌이라든가 뭐 당연히 뭐 시트벨트 착용은 뭐 당연히 했겠지만 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아마 준비가 충분히 이제 고지가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이런 사고로 전개가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 영상을 보면 항공기가 동체 착륙한 후에 그대로 내달리다가 시설물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거든요. 혹시 이 공항 내 활주로 주변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공기가 부딪힐 때 조금 충격을 흡수해 줄 만한 그런 시설 장비 같은 거는 따로 갖춰지지 않은 건가요? 실제로 이제 해당 무안국제공항이 국제 규격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항 활주로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국제 규정에 따라서 이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제 해당 사고처럼 이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구조체들이 상당 부분 없는 것이 가장
네. 그 안전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충돌에서. 근데 이제 예. 결국은 공항의 이제 전반적인 외벽이라고 하는 조건까지 한계까지 다다른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뭐 그 자동차처럼 뭐 예컨대 무슨 충격 방지 시설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뭐 항공기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따로 두지는 않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바깥에 가장 마지막 외벽에 충돌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제 충분히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한계까지 다다른 상황이었다. 마지막 조건이 결국에는 그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서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좀 있던데 그럼 관련해서도 이 활주로 길이도 크게 이게 더 길었더라면 조금은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죠. 그 실제로 뭐 물리적으로 활주로가 더 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그 가장 끝단에 해당되는 그 공항의 경계인 외벽에 부딪히는 상황은 뭐 이런 조건들은 이제 상당히 좀 감수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조건들을 모두 다 수반을 포함을 해서 활주로를 또 무한정 길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활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그 공항 규정에 맞는 활주로 규정에 따라서 설계가 된 부분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방 공항 같은 경우에 뭐 무안 공항도 마찬가지고 여수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항 활주로가 짧다라는 것은 조종사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도를 실제로 그 좀 급강화해서 착륙할 수 있는 고도로, 그러니까 즉 활주로 이제 시작 끝점에 맞춰서 랜딩이 시작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할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해당 공항 자체의 활주로가 반드시 이 사건의 사고에 뭐 반드시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는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사고 피해를 막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이따금씩 이번 사고에도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 같은 얘기는 이따금씩 한 번씩 들려오긴 하거든요. 만약에 승객 입장에서는 뭔가 기체에 이상이 있다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조금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그 조종사라든가 뭐 관련 스텝에 대한 그 지시사항에 따르는 게 가장 뭐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류 스트라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이제 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관련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승객이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리적으로 이 높은 고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승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뭔가 이상 상황이 있으면 실제로 이륙하지 않는, 운행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가 결함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들은 앞으로도 좀 이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따져보면서 좀 더 좀 보완을 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그 제주항공이 이 방콕에서 무안을 가는 노선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그 어떤 이번 사고의 어떤 자그마합니다마는 어떤 요건이 됐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당 그 무안 방콕 노선이 이제 그
출항을 시작한 게 아마 최근인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항로상의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뭐 초반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항공사가 취항하는 정도의 조건에 관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취항 시기가 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조금 이제 좀 먼 얘기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앞서서 항공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기름이다 보니까 미리 버리지 못한 기름에 기체가 전소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항공유를 조금이라도 좀 빼둘 수 있었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뭐 그 가장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금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예. 이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이런 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항공유가 화재가 발생을 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해당 그 비행기 선체 안으로 상당히 많은 연기라든가 열기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예.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이제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가급적 본인 그 해당 비행기에 저장돼 있는 이런 항공유를 버리도록 이렇게 지금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종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선택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으리라 보여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뭐 대부분 이제 뭐 날개 쪽이라든가 이 동체 바닥 쪽에 있는 항공유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 블랙박스 데이터를 이제 네, 분석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분석은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블랙박스가 이제 그 해당 그 사고 비행기에서 이제 신호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 이 해당 신호를 따라서 이제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거는 지금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반경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 해당 블랙박스 안에는 실제로 해당 그 항공기의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류 저장 상태부터 그리고 관제탑과의 그 대화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각종 계측 장비 혹은 계기 장비의 데이터 로그들이 다 모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유류 저장 상태도 그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장량이 얼마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모두 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항공기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대부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정보들은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사고 당시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뭐 그 관제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상황과 조건들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확인을 해보면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규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회수 이후에요? 네, 회수 이후에는 지금 이제 그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꾸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항공조사 쪽의 인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위원회가 먼저 이제 조직이 되고요. 이제 조직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해당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해당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조사 같은 것들은 어떤 곳에서 조금 핵심적으로 주체로서 나서게 될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제 많은 그 국민들께서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뭐 이렇게 건물이나 뭐 이렇게 교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국토교통부가 가장 큰 두 기관이 있습니다. 이 철도와 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이 항공 쪽에서 지금 관련된 사고조사위원회라.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금 TF 또 대책위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여야 모두 이제 관련 TF를 좀 가동을 하고 이제 정부의 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좀 신속 수습해달라 이런 당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무한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직접 중대본을 찾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장이 또 항공사 측이 최선을 다했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승객들을 착륙하기 전에 좀 비상 탈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착륙이 제대로 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되는 상황이어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체 안에서 뭐 이렇게 이탈하는 부분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충돌에 가까운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해당 승객들을 뭐 비상 탈출시키는 이런 조건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충격량이 굉장히 커서 해당 그 동체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바깥으로 이탈을 할 정도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 속보에 따르면요. 소방청에서는 사망자를 12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금 뭐 여야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경위라든가 수습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접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지금 또 소방청에 따르면 사망자가 120명으로 늘었다는 속보까지 나왔는데요. 교수님, 저희랑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신속한 지금 뭐 나머지 그 승객분들에 대한 생사 부분, 뭐 이 부분을 뭐 이제 수색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 부분에 좀 모든 총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서 뭐 두 번 다시 이런 좀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뭐 어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제 신속한 뭐 그 자금이라든가 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어쨌든 그 전 국가자원 차원의 어떤 총력적인 좀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물론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색과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네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뭐 지금 6시간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인원들에 대한 뭐 위치라든가 그리고 상황이라든가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아마 현장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제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수습이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어두워지면은 이제 야간 수색이나 야간 구조는 잘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일찍 마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해당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차피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평지 지형으로 돼 있고 사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2차적인 위해성이 지금 이제 뭐 가연성 물질의 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진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으로 뭐 야간에도
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예. 충분히 뭐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야간에도 조사와 수색이 좀 이어진다면 네네. 관련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 그 해당 승객 분들 예. 181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2분 빼고 나머지 인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그 생사 진원. 여부라든가 그리고 수습되는 부분까지는 아마 그 야간 작업을 통해서 뭐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중엔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조금 전에 말씀 중에 1차 위험 요소는 많이 제거됐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과정에서 또 2차 피해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는데요. 네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전하다, 뭐 안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 크게 위험하진 않다라고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화재 폭발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는 상당히 이제 낮아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체 뭐 잔해라고 보여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해당 동체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이 엉켜 있고 이제 이런 예. 것들은 사실은 이제 구조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입할 때 해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서진 잔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를 하면서 진입을 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구조적으로 좀 뭐 붕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서 선제적인 어떤 안전 조치를 하면서 진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